위수에 대한 정의부터 봅시다. A와 N이 서로소고 A의 K제곱을 했더니 모두 N에 대해서 1이랑 합동이었대요. 뭐 그런 숫자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이제 모두 N에 대한 A의 위수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N을 이제 7이라고 하고 A를 2라고 합시다. A를 2라고 하면 모두 7에 대해서 2의 1제곱은 뭐 당연히 2죠, 그쵸?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뭐 4일 테고 2의 세제곱이 8인데 얘는 뭐 1이랑 같죠, 그쵸? 그러면 세제곱을 했을 때 처음으로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어주냐면 모두 7에 대한 2의 위수, 요거는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정리 1을 보시면 모두 n에 대한 a의 위수를 k라고 할 때 a의 h제곱이 1이랑 합동이 되는 필요충분 조건은 k가 이제 h의 약수다. 특히 뭐 k가 파이 n의 약수다라는 얘기는 우리 파이 n제곱을 했을 때 무조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네, 요거는 오일러 정리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일러 정리.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양쪽 화살표를 다 봐야 되죠. 먼저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쉬우니까 쉬운 것부터 먼저 해봅시다. 네, 요거부터 가요. 그러면 그 약배수 정의에 의해서 H는 JK 얘를 만족하는 정수 J가 존재를 할 거고 J가 존재. 또 A의 위수가 K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의 K제곱을 하면 1이랑 같겠죠. 모두 N에 대해서. 이건 위수에 대한 정의고. A의 H제곱은 A의 JK제곱인데 얘는 A의 K제곱에 J제곱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1의 J제곱이니까 1이랑 같은 거죠. 모두 N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되고 반대로 가볼까요? 반대로 가보면 AH제곱이 1이랑 모두 N에 대해서 합동이 되는 어떤 임의의 양의 정수 H를 가져와요. 나눗셈 정리에 의해서 H를 K로 나눴을 때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합시다. 뭐 당연히 R의 범위는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A의 H제곱에다가 대입을 하면 A의 KQ 플러스 R 이렇게 되는데 얘를 A의 K제곱으로 묶어주고 거기에 Q제곱을 한 다음에 곱하기 A의 R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A의 K제곱이 1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쵸? 왜냐면 K는 위수니까. 그래서 얘가 그냥 A의 R제곱이랑 같을 거고 모두 N에 대해서 그쵸? 근데 만약에 R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하면은 모순이 생겨요. 왜 모순이 생기냐면은 지금 A의 R제곱이 1이랑 모두 N에 대해서 합동인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A의 H제곱이 1이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이라서. 근데 A의 K제곱이 1이랑 모두 N에 대해서 합동인 거는 요거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가 최소인 게 K인데 지금 R은 K보다 당연히 작으니까 A의 R제곱이 1이 됐다고 하면은 K가 최소라는 사실과 모순이 생기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R을 0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따라서 R을 0을 만들어줘야 되고 안 그러면은 K보다 더 작은 양의 정수가 생기니까 그래서 H는 KQ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가 0이라서 그래서 K는 H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봅시다. 파이 13은 10이에요.
그래서 뭐 2의 12제곱이 1이랑 합동이죠. 모두 n에 대해서. 그러면 그 2의 위수들은 12의 약수 중에서 하나를 가져야 돼요. 앞에 정리에 따라서 2의 위수는 12의 약수인 1, 2, 3, 4, 6, 12 요거 중에서 하나로 나와야 되고 약배수 관계가 돼야 되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모두 13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2의 1제곱은 2, 2의 제곱은 4, 2의 세제곱은 8, 2의 4제곱은 3, 2의 6제곱은 12, 2의 12제곱이 1 이렇게 돼요. 모두 13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1이 나온 게 12제곱 했을 때 1이죠. 얘를 이제 말로 어떻게 써주냐면 모두 13에 대한 2의 위수 요거는 10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예로 들면은 12에 대한 조사를 해봤을 때 12와 서로소인 숫자들 얘가 1하고 5하고 7하고 11 이렇게 있잖아요. 뭐 1 같은 경우는 1제곱하면 1 되는 거니까 바로 모두 12에 대해서 얘는 뭐 위수가 당연히 1인 거고 5의 제곱이라든지 7의 제곱 뭐 요거나 아니면은 11의 제곱 이런 애들은 다 1이거든요. 12에 대해서 가능한 위수들이 위수들이 1하고 2뿐이죠. 그죠? 1하고 2뿐이다. 실제로 파이 12를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얼마 나오죠? 4가 나오죠. 근데 위수가 1하고 2하고 4가 다 나오진 않잖아요. 실제로 1하고 2밖에 안 나오니까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가서 정리 2를 보시면은 모두 n에 대한 a의 위수가 k일 때 a의 i제곱이랑 a의 제곱이 모두 n에 대해서 합동이려면 i랑 j는 k에 대해서 합동이면 된다. 얘도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양쪽을 다 해봅시다. 먼저 a의 i제곱이랑 a의 제곱이 모두 n에 대해서 합동이라고 해봐요. 여기서 뭐 일반성을 잃지 않고 i가 j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봅시다. 위수는 따질 때 그 n하고 서로소인 애들만 가지고 위수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위수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a랑 n이 서로소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정의 한번 다시 대감께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a랑 n이 서로소니까 양변을 a의 j제곱으로 나누면은 a의 i 빼기 j 얘가 1이고 모두 n에 대해서.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어떤 임의의 숫자가 거듭제곱을 했을 때 1이 나왔다. 그러면 그 숫자들은 그 k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리 1에서 했던 것처럼 i 빼기 j는 거듭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였는데 걔는 그 위수의 배수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를 만족을 하고 이 얘기는 다시 합동식의 정의에 의해서 i랑 j가 모두 k에 대해서 합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반대로 가봅시다. 반대로 가보면은 i랑 j가 모두 k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고 하면 i는 j 플러스 qk 얘를 만족하는 정수 q가 존재를 하겠죠. 그죠? 존재를 할 테고 근데 a의 위수가 k라고 했으니까 a의 k제곱이 1이잖아요. 모두 n에 대해서 이건 위수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a의 i제곱은 a의 j 플러스 qk
이렇게 되는데 얘를 A의 J제곱을 빼내고 안에 있는 애를 A의 K제곱에 Q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네, 요게 지금 1이잖아요. A의 J제곱이랑 같겠죠? 모두 n에 대해서. 네, 이렇게 증명이 되고요. 정리 2의 따름 정리를 보면은 모두 n에 대한 a의 위수가 k일 때 a부터 a의 k제곱까지는 모두 n에 대해서 합동이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합동인 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만약에 1부터 k까지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ij가 존재를 해서 a의 i제곱이랑 a의 j제곱이 모두 n에서 합동이 되는 이런 정수 i랑 j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존재한다 고 가정을 해보면은 아까 정리 2에 의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i랑 j는 k에 대해서 합동이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근데 1부터 k까지 숫자들 중에서 i랑 j가 모두 k에 대해서 합동이려면은 얘는 그냥 i랑 j가 같아져 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순이 생기죠, 모순. 넘어가 봅시다. 3번 모두 n에 대한 a의 위수가 k이고 h가 0보다 크다. 모두 n에 대한 a의 h제곱의 위수는 k를 그 h와 k의 GCD로 나눈 값이다. 증명을 해봅시다. d를 h와 k의 GCD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h는 h1d k는 k1d 그러면 h1하고 k1 요거는 서로 소겠죠, 당연히. 뭐 이렇게 놓는 거는 다들 익숙할 테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먼저 a의 h제곱에 k1 제곱을 해볼 건데 얘는 h가 h1d죠, 그쵸? h1d 이렇게 대입을 하고 k1은 지금 d분의 k 이렇게 되나요? d분의 k 그럼 d랑 d가 이렇게 없어지죠. a의 h1k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a의 k제곱에 h1 제곱을 해주면은 그 a의 위수가 k이기 때문에 요거는 1이 되죠, 그쵸? 1. 요건 k가 위수라서 그래요. 그래서 모두 n에 대한 a의 위수는 k였는데 a의 h제곱 이거의 위수를 r이라고 합시다. r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a의 h제곱에 kr제곱을 했더니 그 사실이 1이 됐죠, 그쵸? 그러니까 k1 제곱을 하면 1이 되는 숫자인데 a의 h제곱은 위수가 r이니까 당연히 k1이라는 숫자는 r의 배수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리 1에서 했던 대로 정리 1에 의해서 k1이라는 애는 ah제곱을 1로 만들어주는 애. 근데 그 1로 만들어주는 애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r이었잖아요. 그래서 약배수 관계가 성립한다 이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그 a의 hr제곱 이 숫자를 가져올 건데 요거는 얘는 a의 h제곱의 r제곱으로 보면은 그 a의 h제곱의 위수가 r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위수의 정의에 의해서 1이랑 합동이 되겠죠, 모두 n에 대해서. 근데 a의 위수가 k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보는 거죠. 밑에 있는 걸 a로 보고 hr제곱을 했다고 하면은 a의 위수가 k이고 근데 hr제곱을 했더니 1이 됐고, 그러면 또 정리 1에 의해서 hr이라는 숫자는 k의 배수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대입을 해봅시다. k는 k1d였고 h는 h1d의 r이었으니까 d하고 d를 이렇게 날려주면은 k1 h1 r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K1하고 H1은 소로수였으니까 이거 GCD예요. 그래서 그냥 R이 K1의 배수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하고 요거를 보세요. 요 두 개를 한꺼번에 써주면 어떤 뜻이죠?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R하고 K1이 같다. 근데 K1이라는 애는 지금 보시면은 D분의 K였잖아요. 그래서 R은 의미가 모드 N에 대한 A, H의 위수고 증명이 됐죠. 모드 N에 대한 A의 H의 위수. 요거는 지금 R인 거고 요거는 말뜻이 요거니까 증명이 됐죠. 이렇게 따름 정리. 모드 N에 대한 A의 위수를 K라고 하자. A의 H제곱의 위수가 K일 필요 충분 조건은 GCD H랑 K가 1인 거다. 뭐 요건 당연하죠. 지금 앞에서 여기가 지금 1인 상황인 거니까 H랑 K가 서로소면은 A의 H제곱의 위수는 K다. 뭐 요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실제로 좀 표를 가져와 봤어요. 모드 13에 대해서 13하고 다 소로수죠. 1부터 12까지는 뭐 당연히 13이 소수니까. 그래서 요거 모드 13에 대해서 그 정수를 1부터 12까지 위수를 쭉 조사를 해봤는데 먼저 보시면은 모드 13에 대해서 2의 위수가 표를 보시면은 10이죠. 그쵸? 10인데 그러면 2의 제곱의 위수는 12를 12와 2의 GCD로 나눠준 값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6인데 실제로 4의 위수가 6이잖아요. 이 표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또 예로 들어서 2의 세제곱의 위수다. 얘는 12를 12와 3의 GCD로 나눠준 값이니까 계산해보면 4인데 2의 세제곱이 8이잖아요. 8의 위수가 실제로 4고 뭐 이런 식이죠. 또한 1과 12, 5하고 12, 7하고 12, 11하고 12 얘가 서로소니까 지금 보시면은 모드 13에 대해서 2의 1제곱은 2, 그 다음에 2의 5제곱은 6, 2의 7제곱 얘는 11, 2의 11제곱이 7인데 지금 보시면은 숫자들이 2, 6, 11, 7 2하고 6하고 2, 6, 11 11하고 7 이런 애들을 보시면은 다 위수가 12거든요. 요것도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진짜 다 12가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